네, 능 새로운 배움을 찾아오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저희 심층 분석 시간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분석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중요하니까요. 네, 우리가 보통 매년 건강검진에 가면 항상 겪는 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익숙한 진단 방식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룰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익숙한 심장 소리, 그러니까 심음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해서 인공지능이 심장 질환을 진단하게 만드는 아주 놀랍고 혁신적인 기술의 원리를 파헤쳐보는 거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4년 4월 7일에 시코창이라는 분이 미디엄에 게재한 리뷰 아티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아, 미디엄 아티클이군요. 원본 연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원본 연구는 중국 의학과학원이랑 베이징 셰어 의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서 2023년 엘스비어 AEJ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엘스비오에 실린 거면 꽤 신뢰도 높은 연구겠네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늘 겪는 그 단순한 청진기 검사가 도대체 AI를 만나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 건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네,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이요? 어떤 상상이죠? 주변에 소음이 막 가득한 곳에서 아주 미세한 심장 박동 소리만 딱 분리해서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 귀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을 사용했어요. 피지온의 챌린지 22 데이터셋인데요. 아, 피지온의 데이터셋이요? 의료 AI 쪽에서는 꽤 유명하잖아요. 네, 총 3,163개의 샘플이 들어있는데 이걸 훈련용으로 2,530개,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633개로 나눴습니다. 딱 8대2 비율이네요. 무작위로 나눈 건가요? 네, 무작위로요.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데이터를 그냥 막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이즈 제거 과정이 아주 섬세하게 들어갑니다. 오, 노이즈 제거요? 어떻게 했는데요? 25에서 400Hz 주파수 범위에 2차 버터워스 중앙값 필터라는 걸 사용했어요. 2차 버터워스 중앙값 필터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특정 대역의 소리만 딱 잘라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 범위의 오디오만 걸러내고 그걸 1000Hz로 다운샘플링한 다음에 데이터를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로 정교화하는 과정까지 거쳤죠. 아, 듣고 보니까 그게 마치 지저분한 오디오 파일에서 완벽하게 잡음을 제거하는 그 음향 스튜디오의 마스터링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노이즈를 싹 걷어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심장 생리학자들의 전문적인 주석이랑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샘플들을 각각 정확히 하나의 심장 소리 주기 단위로 딱딱 잘랐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3초, 5초 이렇게 시간 단위로 자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쿵쾅하는 그 한 번의 심장 사이클 단위로요. 이게 AI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기초공사가 됩니다. 하나의 박동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준 거네요. 자, 그럼 노이즈도 다 없앴고 깔끔하게 일주기 단위로 데이터도 다듬었어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네, 최고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가장 큰 반전. 소리를 분석하는데 보통 오디오 모델을 안 쓰고 시각, 즉 비전 모델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소리를 시각적인 데이터로 바꾼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소리가 이미지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바이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이스펙트럼이요? 일반적인 스펙트럼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다릅니다. 바이스펙트럼은 심장 소리나 뇌파 같은 신호에서 비선형 정보를 추출해내는 고차원 스펙트럼 분석법이거든요. 비선형 정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심장 소리 안에는 다양한 파동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 기술은 그 신호 내에 있는 2차 위상결합, 즉 QPC의 위상관계를 수집해요. 쉽게 말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구조를 수학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스펙트럼처럼 그냥 주파수만 뚝뚝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그 성분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동들 사이에 숨겨진 상호작용을 포착해내는 거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 그 무의미한 지지직거리는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방해 전파는 확 억제해버리고
진폭 분포에서 가장 유효한 특징들만 딱 남기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심장 박동을 일종의 2차원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즉 이미지로 변환하는 마법 같은 기술이네요. 맞아요. 소리에 숨겨진 패턴이 눈에 보이는 그림이 되는 순간이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리를 이미지로 바꾼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바로 현재 이미지 인식 분야의 최강자인 비전 트랜스포머, 즉 VIT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아하, 비전 트랜스포머. 네, 그 강력한 모델을 써서 정상 심음과 비정상 심음을 분류해내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와, 최고 성능의 AI를 쓰기 위해 데이터의 형태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그런데 실제 병원 데이터를 쓰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나요? 예리하십니다. 당연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데이터의 모순점, 즉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불일치 문제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환자들은 적어도 하나의 심장박동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의사가 청진기를 대는 위치가 최대 4곳이거든요. 그 폐동맥판, 삼천판, 대동맥판, 승모판 이렇게 4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약자로 PB, TB, AB, MV라고 부르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마다 이 4곳의 데이터가 다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개만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만 있고. 아, 입력되는 데이터의 개수나 위치가 들쭉날쭉하군요. 일반적인 AI 모델들은 입력 데이터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여기서 연구진이 아주 영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AI가 환자를 한 번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환자의 각 위치별 데이터를 모델에 따로따로 입력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넣는다고요? 네, 그러면 AI가 각각의 위치 이미지에 대해 먼저 소트 라벨을 얻어냅니다. 소프트 레벨이요. 학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확률 같은 건가요? 맞아요. 승모판 이미지를 보니까 80% 확률로 이상이 있네 하는 식의 연속적인 확률값이죠. 그런 다음에 이 환자에게서 나온 여러 소프트 레벨들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아, 그 평균 값으로 최종 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4개든 2개든 억지로 끼워 맞힐 필요 없이 아주 유연하게 결과를 낼 수 있죠. 와, 여러 명의 전문가가 각자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합의를 보는 과정이랑 똑같네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성과를 이야기할 차례죠. 네,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그렇게 노이즈 다 잡고 바이스펙트럼으로 이미지 만들고 비전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합의까지 한 이 모델 실제 성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테스트 세트에 있는 모든 환자의 통합 데이터로 검증했을 때 정확도, 즉 accuracy가 0.91이 나왔습니다. 0.91요? 91%네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AUC 수치인데요. 무려 0.98을 기록했습니다. 와, AUC 0.98이면 이거는 모델이 거의 정상과 비정상을 완벽하게 갈라낸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수학적 지표로는 거의 완벽에 가깝죠. 이건 아주 주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진료실에 있는 전문의들과 비교하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거죠. 아, 인간 대 인공지능의 대결이군요. 네, 그래서 연구진이 흥미로운 리더 테스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리더 테스트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무작위로 선택된 135명의 환자 이미지가 포함된 다른 테스트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걸 5명의 실제 심장 전문의들에게 평가하게 한 거죠. 인간 의사 5명과 AI의 장면 승부네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경이롭습니다. AI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이 그 5명의 전문의들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동등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요? 전문의 5명이 모인 것과 AI 하나가 맞먹었다는 거네요. 네, 인간 의사는 피로도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AI는 언제나 일관되게 그 정도 수준의 진단을 내린다는 걸 증명한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논문을 깊게 파헤쳐봤는데요.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단순한 연구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미래에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단순히 귀로 청진기 소리를 듣고 마는 게 아닐 거예요. 이 AI가 청진기 너머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서 전문의 5명과 동등한 시중으로 내 심장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날이 정말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진료실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겠죠. 오지는 줄어들고 조기 발견은 훨씬 늘어날 거고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좀 더 탐구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우리가 심장 소리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AI가 질병을 찾아내게 만들 수 있다면 말이죠. 아직 우리가 증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몸이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은 어떨까요? 아, 다른 생체 신호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수면 중의 호흡음, 미세한 체온 변화의 스펙트럼, 아니면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 패턴 같은 것들이요. 이런 비시각적인 데이터 중 어떤 것들을 또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예방의학을 과연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여러분도 이 여운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흥미로운 상상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